강혜경 씨가 홀로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공익제보자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뭔가 이제 상황이 칼싸움에서 패싸움이 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사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강혜경 씨가 그동안에도 국감에 나와서 증인의 선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는데 그 증언들이 사실상 진실에 부합한다라는 여러 가지 재반적인 증거들 내지는 녹취록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태열 씨까지도 이제 공익신고자의 대열에 합류한다면은 앞으로도 더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 의지 내지는 그 노력들이 모여져서 이제는 이 사태에 대한 그 남은 빈 진공 공간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진실에 이제 다가온 국면이라서 저는 마지막 이 말미에 굉장한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임천 소장하고 우리가 계속 햇볕 정책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공익 제보자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공익 제보자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선상에는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취재 경로를 통해서 보면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오락가락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기본적 바탕으로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데 취재할 때도 이걸 줄듯말듯 해서 아직은 좀 더 노력이 약간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근데 아마도 이제 강혜경 씨의 공익제보자로 이제 선정된 것, 그 다음에 지금 김태열 씨 같은 경우도 공익적으로 민주당 절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안전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그 저쪽 손을 잡는 것보다 민주당과 가까운 쪽 손을 잡는 게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면 저는 분명히 공익제보자로 변신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봉구님께서는 돈인규, 이쁜이 임세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왜 돈인규야? 돈이 뭐 메스터 돼지돈짜리. 김님께서는 폭로 나오나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신규 변호사 원하는 글 많습니다. 그리고 유진님께서는 명태가 마지막 공익 제보자냐 이렇게 하셨는데 벌써 3,6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오늘 시원하게 저희들이 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고요. 이 방송 보시면 더욱더 재미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중경님께서도 명태균 용기 있는 공익 제보 하시라 이렇게 격려 또는 압박을 넣고 계십니다. 정다은님께서도 좋아요, 그리고 천정선님 좋아요, 존선후님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나동현님 모두 고맙습니다. 잘하삼님도 잘하삼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한 5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공익제보 신청을 하면서 정말로 공익제보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열 소장이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 34초 분량 되는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 사건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CCTV와 이런 게 가려져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법적 책임과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의 책임질 부분은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를 이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밝혔습니다. 1억 2천만 받은 게 아니고 2억 4천 다 받았다. 그 자료까지 다 제출하면서 오히려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5년 동안 공포에 쌓여 있는데 차라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면서 사실은 좀 위법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 명태균 게이트 바람이 좀 장기간 지금 불어오면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감도 상당히 좀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진실만 밝히겠다. 그리고 법적 시비는
이제 차차 가려가면서 더 주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 가려보자. 이렇게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해진 것 같은 이런 좀 평온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안이 높고 관심이 높고 이 사안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종결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대열에 오히려 더 헌신하고 그쪽으로 더 옴으로써 오히려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쪽을 아마 택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열 소장님 힘내세요. 기쁨 두 배님 응원합니다. 김태열님, 최현수님, 자 김영희님도 강혜경, 김태열님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고생 많습니다. 김희님도 칭찬, 미사송님도 칭찬, 완벽귀조님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김도희님도 반갑습니다. 진실은 나라를 살립니다. 이런 이제 의견 주고 계신데 아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을 이제 전화 인터뷰인데도 갑자기 울컥하면서 본인이 표현할 때는 저도 아 이게 이제 진실을 고백하는 힘이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저분이 예순이세요. 예, 우리 나이로 60? 나이가 60인데 네. 이빨이 12개가 빠졌어요. 아이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이제 저걸 계기로 자, 임 소장님 좀 공익 제보가 본물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일이 좀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씩 나올 거라고 봐요. 비단 뭐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직원들 틈에서도 정의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뭐 국가와 나라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약간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동안에도 강혜경 씨 같은 경우도 사실상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다들 있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보셨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서를 하고 또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다 보호해주면서 그분의 말의 신뢰성을 하나씩 증빙이 되는 과정을 봤을 때 다른 분들도 용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별 피해를 안 받네? 내가 진실을 말해도 피해 안 받네? 그런데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숨기고 하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는 이 정권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면 다음 정권에 가서 수사가 워거되고 했었을 때 공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네. 차라리 이때 공익제보자로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이나 자료 같은 거를 다 공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그 죄를 만약에 지었던 게 있으면 그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자,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 제2호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오늘 오후 2시에 부패공익제보센터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익제보를 받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김태열 소장을 제2호로 검토 중이다고 이제 밝혔는데 아마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했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을 받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다. 용기 있는 결단을 그렇게 내줬는데요. 김태열 소장이. 자, 오늘 전현희 위원장이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민주당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제1호로 강혜경 씨를 이제 보호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두 번째 지금 보호 신청을 하신 분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입니다. 자, 저런데 저 영상을 이제 어떻게 받았냐면 뭐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전현희 의원실에서 아마 수행하는 분이 이제 좀 찍어 주셨고 좀 요청을 드렸죠. 다음에는 스픽스에 와서 카메라 촬영하는 기법을 좀 교육을 시켜서 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좀 신중하게 이제 임시연소에 접근합니다. 일단 공익제보자로 바로 네.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제 상세하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런 조치가
좀 선행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나도 선제적으로 빠른 조치를 한 것 같아서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명태균 씨 관련돼서 뭐 강혜경 씨나 이렇게 녹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너무나 역대급이에요. 네. 근데 하나하나 역대급인데 이게 매일매일 터지니까 사실 이게 좀 감흥이 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유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대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그 선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됐다면 민주당 자체가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로들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익 제보자가 한 사람 더 늘었습니다. 2배가 늘어난 셈이고요. 더 많은 분들이 공익 제보 이어간다면 실제로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크게 도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 동시에 오늘 이제 고소 고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뉴스토마토를 경상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 쪽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습니다. 본인은 명태균을 통해서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이미 했고요. 오늘 또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창원산단,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거기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차려놨는데 명태균과 동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분, 현재 직접 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여기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또 이철규 지금 현 의원이 신용환 교수 아시죠? 네. 신용환 교수가 자, 그 당시에 2022년 3월 8일자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 캠프에서 활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용환 교수를 또 고소를 했습니다. 야, 이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진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이제 과연 폭로 또는 진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압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서 용사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사법적인 문제인데 사법적인 문제가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고소고발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어떤 명예훼손성의 범죄 혐의 때문에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자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고요. 이 정도의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 녹취록 자체가 위조됐다라는 증거가 없다면은 사실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명확한 그 녹취록들이 쏟아져 나왔으면은 진작에 검찰이 움직여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또 체포 구속하고 했었으면은 고소고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결과 발표하면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자들이 엄청 늘어났고 이분들 상호 간에는 뭐 본인의 무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지는 실제로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고소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이 고소 난타전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도 너무 피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이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원래 한두 개만 나와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했기 때문에 승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 관련자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거와 달리 상당히 지리한 싸움으로 좀 온 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뭐 좀 장기화되는 이 공방이 장기화되는 그 부작용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전생 저도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네, 네. 조마조마한데 고소고발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하인 전화를 강력하게 받았는데 아마 그분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판사가 아니고 진실을 밝혀서 공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언론은 취재해서 그 내용의 당사자 주장을 공개해주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대로 받는데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당장 이제 고소고발 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것 같다 아니면 정말로 전면전이 전방위로 이루어지느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에는 이게 고소고발이 남발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쯤에서 대통령실이 의심이 됩니다. 배후에 있는 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사실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 여러 게이트에서 연루된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과 그 부인 배우자인 김건희 씨거든요. 이 모든 소관의 뒤점은 사실상 나오는 알맹이는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게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그 수많은 언론 보도에 단 한마디의 반론도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론 보도 요청을 했다. 반론 요청했다. 반론 기회 줬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예를 들어 지금 딱 나온 반응 하나는 오빠는 그 오빠 아니다.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사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뭐 이철규 같은 찐 중에 찐 핵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발을 조치를 한다는 등의 행위들을 봤을 때는요, 저는 이거를 일부러 이제 입틀막이죠. 이른바 이제 보도 틀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6,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나라 살린 스픽서, 나라 구하는 임채연, 신인규. 자, 화이팅 하시고요. 생방송 맛집 임신식당 TV 구독, 좋아요 꼭 홍보를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방송 마칠 때 꼭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시대정신 신인규 TV,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맛집 임세은식당도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의도가 있느냐, 누군가 배후에서 원하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 있는데, 검찰 수사는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강혜경 공익제보자를 또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정치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 몰라, 걔 사기꾼이야, 그 다음에 뭐 나 안 했어, 이러다가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계속 겪으니까 명태균 사장 입장에서 내가 이러다 사기꾼 잡범으로 몰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겠죠. 약간 이준석 의원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럼 뭘 해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언론사가 협박도 주 목적으로 삼나요? 모든 소스가 명태균이거든요. 네. 명태균과 명태균의 말을 들은 그 강혜경 씨. 강혜경 씨가 김건희 만난 적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모든 게 전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전해들은 이준석의 얘기 3개를 섞어가지고 기사 써봤자 다 명태균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저게 물타기입니까? 꿀타기입니까? 예, 물타기입니까? 꿀타기입니까? 폭격기. 이준석 의원은 사실 본인의 위치를 좀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 개입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외부에서 개입이 들어왔다. 권력자의 개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당 안에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입을 당한 거거든요. 그럼 개입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개입을 당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공모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명태균 씨가 양쪽을 다 작업을 해가지고 본인의 결과값을 얻어냈을 수도 있고, 그 경우의 수는 열어놓고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였는데,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 없는 거는 제가 뭐 진작부터 아니까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오히려 진상규명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 방해의 대표적인 것이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치켜 세워주면서 명태균 씨 변호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진술도 스스로 모순되는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사실상 이 국면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시선 돌리기 내지는 현란한 그 혓바닥 돌리기 기술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정치적 비판 전 상당히 받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전 이준석 의원은 최소한 참고인으로는 조사받을걸요? 수사 들어가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하나만 제가 정정을 하면요. 그 지금 강혜경 씨가 지금 핵심 제보자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 제보자를 탄핵시킴으로써 이 공천 개입 사건을 지금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혜경 씨의 말이 전원의 전원입니까? 강혜경 씨의 말은 증언이에요. 내부자로서 경험한 거, 본인이 조작한 걸 조작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증의 벌을 받을 거를 감수하고 본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전원의 전원이니까 신빙성이 없다. 메신저를 탄핵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의 공천 개입 사건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핵심 당사자로서 전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는 이준석 의원도 저는 뭐 검찰 수사 돌입되면은 최소한 참고인 이상으로는 조사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평가 문제는 이제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짜 여론조사를 뭐 적어도 6회, 많으면 한 8회 정도 받았다. 그것이 보고가 되었다. 또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 지방선거 때입니다.
자,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를 요청해서 무료로 해줬다라는 게 이제 정언이나 자료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짜 여론조사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증거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뭔가 심하게 같이 엮여 있는 게 아니고선 저는 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답다는 게 뭐냐면 뭐 어떠한 자기한 불리한 상황이면 즉각 나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버리거든요. 본인한테 불리한 이해가 나오면. 네. 그동안 늘 그랬습니다. SNS에서 하든 인터뷰를 하든. 그런데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얘기를 하면 둥글둥글 돌려요. 그리고 자꾸 남의 얘기를 빌려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공천 개입 관련돼서 알았냐, 어떻게 당대표가 몰랐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는데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아, 준석이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서 나한테 다 맡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남의 말을 빌려서 본인이 쏙 피해가거든요. 그 이면에는 저는 이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뭐 둘이 가깝다고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 공천 개입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저렇게 계속 말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몸이 되면 명태균을 옹호한다. 명태균의 논리가 거짓이란 게 계속 드러나는데 한 몸이 되어서 가면 함께 크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닌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왜 함께 가면서 더 큰 폭탄이 이미 예고돼 있는데 저런 선택을 이준석 의원은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태균과는 이미 정치 공동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의원 입장 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내부자로서 굉장히 지금 관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긴 혓바닥을 지금 끌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혜경 씨의 내부자 증언이 나왔고 여론 조작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론 조작을 대가로 해가지고 공천 거래, 공천 뇌물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당시 의원이고요. 이준석 의원의 얘기가 녹취록에도 준석이, 카톡에 준석이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이거 김건희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사인도 대통령의 권력에 호가호위해가지고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범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례에서도 대통령이 여론조사만 2번 돌렸을 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받았거든요. 본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라는 자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현 정권의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가 깊숙이 관여한 공천 개입 사건 저렇게 옹호한다? 본인이 관련돼 있으니까 옹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옹호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운명, 정치인의 책임, 그건 저는 뭐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기대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저분은 진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진실을 요구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준석 핸드폰도 까면 됩니다. 명태균 폰도 까고 이준석 폰도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 수사로 이건 밝혀야지 이준석의 선의, 이준석 의원의 진실을 말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 젊은 정치인 자기 대권 주자 또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면 요 정도 됐으면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좀 숨어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서 저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임시현 소장 해봤습니다. 검찰이 수사 안 할 거니까. 이 정권 하에서는 절대 검찰 수사 없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오더라도 반대표까지 있는 거예요. 몇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신당에. 네. 이런 걸 계산해서 결국 수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 하더라도 기왕에 하는 거 그냥 플레이하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까? 그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이 정권이 무한 연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추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 본인도 임기 못 채울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은 가만두겠냐고요. 이 일이 이렇게 비리가 너무너무 많이 넘쳐 흐르는 이걸 어떻게 그냥 가만 둡니까? 그럼 조사하고 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의원이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괜히 뭐 선의의 조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본인 말을 부정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쭉쭉쭉 나온 거 보면 7불사부터 시작해서 뭐
차고 넘치게 주주주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당대표로서 뭘 알았냐? 김건희 씨 실제로 공천 개입 있었고 압박 있었냐? 네가 그거 받았냐? 그때 있었으면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계속 말이 길게 막 그거 아니로 빙빙빙빙 돌리고 무슨 어디 산으로 질문에 대한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답에 대해서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얘기가 저기 삼천포로 셉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을 가치가 없을 만큼. 잠깐 3,000%로 잰다는 표현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으로 잰다 이래도 예, 뭐 3,000%에서 그 단어를 제가 이제 쓰면 안 되고. 관용어구를 쓴 건데 예. 하여튼 말이 많이 셉니다. 예. 그래서 외부로 세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상당한 힘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김영선을 국회의원 만들고 명태균 씨가 급여를 절반씩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자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통령이 연봉이 2억 한 6천에서 8천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절반 1억 3천에서 4천은 명태균 씨 연봉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국회의원 만들어서 세비를 반띵을 하면 이준석 대통령 만들면 그 세비 자체가 일단 명태균 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유착관계, 김영선과 명태균의 유착관계를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다 봤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반성하지 않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당당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방송 나와가지고 저렇게 여론을 선동하는 저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국민들이 다 판단 능력을 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사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수사 차원지검에서 잘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요 검찰 수사에 기대를 안 하지만 결국 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검밖에 없다. 특검은 이준석 의원이 방해해도 갑니다. 저는 예. 왜 간다고 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음 주에 앞자리가 1로 안 바뀔까요? 다음 네. 주에 전 1로 바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지율 계속 떨어지면요. 국민의힘에 친한계 의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친윤계에게 빚이 없고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지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분들이 지금 뭐 표 계산으로 한 20표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8표는 저는 쉽게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전략만 잘 세워서 이 공천개입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살라미 특검을 하게 되면은 저 친한계 의원들이 저는 찬성표 던질 거로 보기 때문에 특검 들어가면 다 수사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선생님입니다.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그리고 저렇게 계속 공익제보자를 공격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개싸움판이 되면 이제 누가 누군지 막 구분을 못해요. 이놈 저놈 다 나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용산을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대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벌써 우려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이번 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은 다르다. 예, 다른 예.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지지율이 대통령 낮다. 지지율이. 예.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꽃에는 19%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론조사 갤럽 같은 경우는 20이라고 하긴데 말이 20이지 반올림에서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0%대는 이미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20% 지지율이 천천히 다음엔 15, 다음엔 10 이렇게 가냐?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를 기억하시면요. 18%였던 지지율이요. 열흘 만에 5%로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최순실 사건보다 이 김건희 윤석열 이 조합에서 나오는 비리 혐의들과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훨씬 많아요. 네. 지금 명태균 씨 비롯해 줄줄줄 나오고 있잖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18, 19 예를 들어 20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머지않아서요. 한 자릿수 떨어집니다. 머지않아 한 자릿수. 네. 계단식으로 안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검찰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론도 의식하지만 차기 정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준석 의원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 국민들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명태균을 믿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침몰하는 이 권력의 끝자락에 그 다음에 뭐 보수 세력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권력을 가지려는 그 욕심이 앞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다 죽어가는 권력에다가 베팅해가지고 살아보겠다라는 그 심보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국민들 앞에 다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에 성공할 수도 없고 이미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참 냉정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용팔님께서 이런 걸 주셨네요. 신인규가 이준석보다 100배 훌륭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선주님은 비교 대상도 안 된다. 카포님께서는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신인규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신인규 변호사가 다음에 보수정당의 대권주자가 되면 좋겠다. 이 말에 민주당에서 차라리 대권주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해 주시네요. 야, 근데 기분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현주님께서는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계화는 이준석을 엄청 숭배했나 보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먼저 앞서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중언부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한 공익 제보자를 비아냥거리거나 공격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을 침묵으로 일관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시 후에 인터뷰가 나가는 그 김태열 소장도 이제 우리 나이로 60인데요. 이빨이 12개 정도 빠졌다면 어느 정도의 극단적 고통에 시달렸습니까? 또한 폐쇄공포하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약을 계속 먹으면서 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본인의 집에 차압과 압류가 계속 들어와 있고 돈을 못 내가지고 경찰서 구치소에서 하루 동안 갔다가 자신의 가까운 친지가 그것도 490만 원의 벌금을 잠시 잡혀 있어서 이제 10만 원 까줬대요. 500만 원인데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10만 원을 까주고 490만 원을 내지를 못 해가지고 정말로 형님이 10개월 분납으로 그렇게 벌금을 냈는데 그게 바로 밀양국 영수의 벌금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지금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런 참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방에 출마했던 공천 예정자들한테 돈 이제 1억 2천씩 2명 받고 한 명한테 1억 빌리고 한 명한테 2억 빌려서 이 돈으로 대선 여론조사 한 거 아니에요. 당대표 여론조사 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는 서울시장 여론조사 다 공짜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지방선거까지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경남 창원 또는 대구 경북에 있는 출마 예정자들한테 그 불법 자금 모아가지고 결국 서울에 날고 기는 사람들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짜로 다 받아 처먹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사실상 이제 돈을 거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천원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여론조사도 돌리고 필요한 정치적 행위를 다 해서 그 결과값 가지고 결국엔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 다 자기 편으로 매수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뭐 비용 청구 안 했다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후진성 내지는 한국 정치의 아주 더러운 민낯이 이번에 다 낱낱이 공개가 됐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에 별로 기대 없잖아요. 국민의힘의 윤핵관 뭐 다 국민들이 뭐 옐로 카드 2장 꺼내서 이제 레드 카드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 심각한 것은 김종인 사단이라고 하는 김종인, 이준석, 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 사실상 보수에서 그나마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명태균 씨와 손잡고 지금 이 일들을 벌렸다라고 네. 지금 국민들이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 제 책의 제목도 보수의 종말이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여기서 유야무야 넘어가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선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여론 조작해가지고 힘센 사람 우리 편 해가지고 힘센 사람 편에 줄 서가지고 그냥 공천 받으면 되지. 뭐더러 지역 구민들 신경 씁니까? 대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영선 의원이 공천 개입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가서 무슨 짓 합니까? 수돗물 7번씩 떠먹는 거예요. 왜? 공천권자인데 잘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못한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명태균 씨의 이번 이런 행동 자체가 이건 용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그래서 저는 발본색원에서 관련된 정치인들까지도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제 가슴도 치고요. 많은 분들이 왜 신인규 변호사의 저런 사이다 발언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시현 소장, 그러면 3억 7,500을 받으러 갔는데 이것도 공짜로 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돈 안 줬고 다 그 자료가 자 신용환 교수를 통해서 다 이제 드러났는데 결국에는 출마 예정자들 돈 받아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또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다 갖다 바쳤다. 네. 그런데 이건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로 정신 상태 또는 마음가짐 지금 현재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비 후보자였기 때문에
진짜 너무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면 그 예비 후보자들은 사실 마음이 저도 나가봐서 알지만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하나가 되게 크거든요. 그게 네. 이제 권력자의 말이면 더 마음이 이제 들뜨죠. 혹시 이렇게 돼서 내가 잘 보이면 잘 되는 거 아니야? 혹시나 이런 컨설팅 받으면 내가 뭔가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거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비 후보자들이 명태균 씨를 보고 줬겠냐는 거예요. 명태균 씨 보고 그냥 내가 있는 도 없는 돈 챙겨서 1억씩 2억씩 줍니까? 그게 아니라 뒷배를 보고 준 거 아니겠어요? 힘 있는 뒷배가 있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 힘 있는 뒷배가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둘 중 한 명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빙하나?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명태균 씨가 그 통화 내역 같은 거를 들려주면서 봐, 이번 내가 공천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 확인해봐. 내가 김건희랑 친해, 김건희 씨랑 친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하는 마음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론 결과는 뭐 다 안 되시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한 것이 이 말이 맞다면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이런 공천 장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동안 쭉 만들어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중에 뭐 이렇게 비슷하게 공천 장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정착이 돼서 정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2024년 선거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후진적으로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 반드시 이 문제는 밝혀야 한다. 임세연 화이팅! 임세연 화이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입니다. 이제 임세연 소장인데요. 신인규는 진보입니다. 대구 경북 각성하라. 빗속의 여인은 신변말에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UMU님, 김영희님, 뮤직라이프주님, 임세연 솔직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8,200분이 들어와서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잠시 중간 광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직접 오늘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최초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자 민주당의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제2호로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오늘부터는 김태열 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조력하고 실질적으로 법률적 조언까지 할 것인지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이어서 김태열 소장도 이제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자, 기쁜 소식도 하나 있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김규현 최상병과 관련된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김규현 변호사가 또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것인지 자청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스픽스에서는 오늘 공익제보자로 신청한 김태열 소장과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죽으려던 마음도 먹었지만 국민을 믿고 진실을 폭로한다. 공익제보자의 위치에 스스로를 올려놓고 국민들께 모든 사실을 직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하는 김태열 소장 직접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태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입니다. 예,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고통과 그리고 부담을 가지셨을 텐데요. 네. 자, 공익제보를 결정한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해소됐지만은, 한편으로는 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너무나, 예. 지나온 6년 세월이 암흑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홀가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뭐 오랫동안 드시고 계시고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까지 먹었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제 김태열 소장을 보호하거나 또는 손을 잡아주거나 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이제 홀로 견딘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좀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예, 마음이 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압수수색 당하고 좀 금요일 날 압수수색 당하고 어제까지 3일 동안 검찰에 조사하면서 큰 두려움에 가졌었는데 어제 검찰 조사 후에 전 대표님의 여러 가지 어떤 격려와 큰 용기를 얻고 오늘 공익제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던지 이빨이 12개까지 빠졌다던데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언론을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전 대표님도 한 번 뵀지만은 제가 당당하게 국회에 나가서 얼굴을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내 스스로도 내 얼굴이 너무 흉폭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 공익제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입니다. 예, 그러신데도 지금 이빨이 다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틀니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신 거죠? 네. 자, 지난 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생계가 실제로 어려워서 이제 수개월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생계 유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전해 주시죠. 2020년 21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에 모든 경비는 각종 여론조사에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 비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의 어떤 재정난은 허덕이는데 명태균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온갖 것 중앙에서 자기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한 강경윤과 저는 명태균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해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오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다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생활이 공공한 상태인 것도 맞죠? 예. 그리고 집에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하면서 했던 이제 각종 가압류나 이런 또 차압 같은 것이 들어와 있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이죠? 예, 제가 지금도 연구소에 체납, 심지어 22년도에 명태균에 의해서 불법 저지른 그 행위를 제가 뒤집어 쓰고 검찰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해소를 못 해가지고 경찰에게 현장 체포돼가지고 검찰 유치장까지 갔습니다. 그때도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그 지인이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카드로 벌금 500만 원을 대납해 줬습니다. 지금도 그분한테 그 대납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본인이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고 벌금을 체납한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었고 명태균, 김영선에게 연락해서 미래한국연구소 체납 때문에 내가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 구치소가 아닙니다. 유치장에 있으니 이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친척 중에 한 분이 카드로 10개월 분납을 해서 그 벌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결국 그것도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긴급하게 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김태일 소장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만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이 현안들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대표가 지금 여러 차례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증거가 나올 때마다 거짓말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명태균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또 다른 자기의 궁지에 몰리면은 자기와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했던 그 부분들에 협박을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더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명태균 대표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김태일 소장 것이다. 자신은 일체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김 소장님의 견해 밝혀주십시오. 명태균은 2008년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사업을 부도내고 지금까지 자기 실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날 리서치 주식회사 시사경남 현재 미래한국연구소조차도 모든 것은 사명으로 운영해오신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서울에 왕래할 때 제 개인적인 카드까지도 사용할 만큼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 직원으로조차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단지 나를 이용해서 대표로 올려놓고 자기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그 바람참이 국민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생활비 또는 각종 가정에서 사용된 비용까지도 강혜경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소유주 문제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자금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자격증까지 썼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불법 자금을 실제로 명태균 대표가 아니라 김태일 소장을 보고 자 배모 씨, 이모 씨 1억 2천만씩 전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김태일 소장을 보고 이 돈을 전달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를 보고 준 게 아니고 명태균이 서울에서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는 장소에 데려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명태균과 김영선의 그 활동하는 사항들을 보고 그분들을 보고 준 거지 저를 보고 준 건 아닙니다. 그 돈도 몇 차례에 거쳐서 나눠주었고 내가 차용증을 썼지만은 명태균이 며칠 후에 차용증을 해소하러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차용증을 해소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일면들을 보면은 명태균이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불법 자금을 직접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고 거기에서 수령한 것은 사실이고 차용증을 썼지만 이것은 명태균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서울에 올라가서 김영선 의원과 또는 명태균 대표가 유력한 정치인들을 자금 제공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았던 돈 지금 현재 이제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이 한 2억 4천 정도 나왔고 그 외에도 수억 원을 차용했거나 또는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한 1년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 쓰였다고 김 소장님도 보시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하실 게 없습니까? 어제 뉴스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명태균이 사모가 공천 발표 8일 전에 자기한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게 그 영상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짜 여론조사를 이제 받고는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김태일 소장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항상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은 그냥 여기 연구소
대표님이라고 소개하면서 1시간 이야기하면은 55분은 명태균의 설명입니다. 아마 그 면담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걸 느꼈지만은 표현을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 그 자금을 주셨던 두 분도 저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이 김 소장 바지 씌워놓고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명태균의 실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을 보고 자금을 다 건넨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밀양국 연구소의 통장이나 이런 것들 입출금 내기에 관여하거나 도장을 직접 찍어서 누군가에게 결제를 해주고 지급하라 이렇게 한 사실도 김태일 소장님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2018년에 명태균이 시사경남 부도내고 시사경남 또한 참여했습니다. 미래항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로도 저는 통장과 회사와 관련된 모든 회계 장부조차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통장 장부 회계 자료 명태균이 밑에서 업무를 한 강혜경 씨가 지금껏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일 소장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으로 있었습니까? 법적 대표로요. 2018년 미래항공연구소 설립할 때 처음은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을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법인이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권유했는데 다른 사람이 명태균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7개월이 흐른 후에 2019년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에서 명태균이 불법에 인해 가지고 선관위에 조사를 받게 된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대표로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생겨를 앞두고 제가 김영선 정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에 나를 강요해서 제가 대표를 맡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미래항공연구소 대표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항공연구소에 체납금이 저희 집에 압류까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김영선 의원이 요청하는 대로 미래항공연구소 대표를 맡았습니까? 김태일 소장님은? 제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특수한 관계로 김영선 의원을 정치적으로 희생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명태균이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태일 소장님은 김영선 의원의 오촌 당숙 되시죠? 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부대변인도 역임을 하셨죠.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공기관의 잡지사에도 편집장까지 하셨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인맥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김영선 의원과 가까운 친척 관계이니 김영선 의원이 요청해서 2018년도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할 때 같이 이제 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보궐선거가 끝이 났으니까 자,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지금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 이제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태일 소장은 그 이후에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부터 왜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이면서도 관계가 멀어졌느냐 또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왜 김태일 소장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느냐 관계가 단절됐느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명태균이 대선 끝나고 강혜경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를 영수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면서 돈을 받아온다라고 하면서 못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 모든 미납금, 벌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는데 왜 자금을 돈을 안 받아왔느냐 항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김영선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 받아온 거 아니냐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보좌진은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한테 조금 공천 받고 당선시키는 조건에 자기가 보좌진을 다 구성한다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들이 그 직급에 맞는 국회 보좌진으로 등록이 다 됐습니다. 나한테는 어디에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 들어온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명태균이 자기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외부의 연구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소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제가 정리하자면 결국 미랑군 연구소가 필요한 시점은 보궐선거 이전까지고 그 이후에는 명의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판으로 들어가서 정리하는 것은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밀려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에서 1억 2천만 원의 자금 성격이 이상하다, 6천만 원, 이제 이러면서 선관위에서 적발하고, 또 검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다시, 김태일 소장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는데, 자, 이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그 고령군 수부였던 배모 씨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모 씨에게 실제로는 2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최초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나 선관위 조사에서는 왜 각각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밖에 받지 않았느냐라고 진술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선관위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두 사람이 각각 6천만 원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선관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진술을 6천씩 하자고 했던 사람은 돈을 빌려줬던 또는 공천 대가로 주었던 그 배 씨와 이 씨입니까? 아니면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요구를 했나요? 그렇게 지시도 했고 며칠 전에 그 영상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김영선이 강혜경에게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말을 잘 맞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 보면은 외부에 누군가가 또 김영선에게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진술을 하게끔 외부의 어떤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선을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검찰에서도 진술했었습니다. 자, 요거에서 이제 검찰에 진술했고 이제 진술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2억 4천이다라고 이제 진술을 바꿨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9월 5일날 뉴스 토마토에서 첫 기사 날 때까지도 이 상황을 1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단계 때문에 몰랐는데 강혜경 씨가 소장님 이때까지 너무나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인생 그대로 진술하셔야 소장님도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저한테 기뜸을 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로 했고 진술하고 난 이후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내 진술과 그때의 상황들이 진실로 드러남으로 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하나에 어떤 조금씩 힘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사람과 관련된 배 씨, 이 씨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을 13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다 받았고 이것을 밀양국 연구소에서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제 내용은 김태일 소장님이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 자금이 들어갈 때까지는 김태일 소장이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자 대구에 가서 배 씨와 이 씨를 두 사람 동시에 만나거나 또는 한 사람씩 만나서 이 돈을 가져와서 밀양국 연구소에 현금으로 입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네네. 현금을 받을 때 1억 2천씩 받을 때 4, 5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강혜경 씨가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때마다 아마 1,000만 원씩이고 세분화된 건데 전체적인 현금을 가지고 회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1억 2천 받은 거와 강혜경 씨가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금액은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금액 차이는 한 2억 2,700만 원, 2억 4천을 넣었는데 지금 수기로 기록해 놓은 이제 장부에는 2억 2,700만 원인데 그 금액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쨌든 2억 4천의 차용증을 썼고 그 차용증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1억 2천만 원씩을 제공했던 배모 고령군수 후보와 이제 이모 대구시의원 이제 후보가 실제로 김태일 소장님을 대구로 불러서 회유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지난번에 검찰 조사에 받았을 때 그 했던 부분과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 진술하자. 그래야 자기들이 6천만 원씩 줬었고 6천만 원 회수한 걸로 그래서 공천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으로 믿어집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3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저희 집에서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임의로 나름대로 모든 것 정리해놓은 것과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까지 다 임의로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다 제출한 상황에서 모든 것은 증거로서 다 드러날 건데 그런 마음에서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자, 배 씨와 이 씨가 회유를 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억을 하시면 지금 이제 11월 말이니까요.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언제쯤 대구에 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까? 토마토 뉴스 기사가 나오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이제 9월 5일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 어쨌든 연락이 와서 대구 가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원래 최초에 검찰에 진술했듯이 1억 2천만 원하고 6천만 원씩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라는 것으로 진술하자는 일종의 이제 회유를 받았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전화가 온 사람은 배 씨였습니까? 이 씨였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직접 대구로 가보니까 배 씨와 이 씨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견을 주시지 않았던 거죠. 김 소장님은. 예. 듣고만 왔고 검찰에 진술할 때는 실제로는 1억 2천씩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는 자금 중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명태균이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 해놨으니까 가서 차용증 써주고 받아오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받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받아왔던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천의 대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안동에 있는 S일보 사장으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빌렸고 그리고 어떤 행사에 이준석 당대표가 참석하고 그 행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광역단체장 한 사람의 측근으로부터도 한 1억 정도를 차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좀 밝혀질 걸로 보고요.
자, 이제 배 씨와 이 씨가 이제 회의를 했고 그것이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9월 중에 이루어졌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명태균 대표나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김영선 의원한테는 당선 이후로 보궐선거 이후로 2년 반 동안 딱 한 분 전화 받았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선관위가 조사받을 때 김철 소장이 자기와 연관된 게 이야기하면은 선관위나 검찰에서 꼬리 머리 자르고 결국에는 김철 소장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건데 자기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여튼 작년 5월에 한 분 통화가 했었고요. 명태균은 작년 8월 이후에 여태껏 통화도 한 번 없었는데 토마토 뉴스에서 이 첫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자고 3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저는 김영선도 만날 이유도 없고 명태균도 만날 이유도 없고 강혜경이도 만날 이유도 없다. 자기들끼리 권력놀이 하면서 얼마나 헤쳐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나를 거기에 또 희생용으로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3번이나 만나자고 연락이 왔지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태균 대표와 김영선 의원은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김철성님 기억이 정확하게 나십니까? 2018년 경남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를 앞두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 김영선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꿈을 두고 2017년도 8월에 내려왔습니다. 경남도지사 운동을 쭉 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났고 명태균이 2017년도 12월경에 김영선 의원 출판 기념회 때 시사 경남에서 출판 기념회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이제 보궐선거 때 이제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김영선 의원이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이라는 선물을 명태균이 받아온 것을 수혜자로서 이제 받고 난 뒤에 상하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대표에게 꼼짝을 못했다. 이 말도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 또한 몇 번 맞섰고 그런 과정들을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다 보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부의 사람들까지 오늘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을 만났는데 뭔가 무슨 약점이 잡혀가지고 심한 말을 하더라도 김영선이 4선 5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무슨 발목이 잡혀야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상한 소문까지 날 정도로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선 의원 당선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본인들한테 안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상호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2명이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명태균에게 보고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어쨌든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이제 짐작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김태열 소장님, 이제 인터뷰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 3억 7,500만 받으러 갔다가 이제 뭐 이 돈을 가져오지 못하고 공천이라는 선물로 김영선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열 소장님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강혜경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명태균한테 왜 돈을 안 받아오냐. 이걸 여러 가지 지금 사무실이고 내가 차용증을 써주고 또 빌려온 사람들도 나한테 돈을 독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 받은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몇 차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과 김영선과의 통화 녹취록에도 김영선이 그런 과정들을 다 인지하고 강혜경에 말하는 과정들이 다 녹취록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누구나가 그 녹취록을 한 분이라도 들어본다면은 모든 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열 소장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 외에도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는 또 어떤 관계였고, 김태열 소장이 어떤 장면을 목격했고, 거기에 누가 가서 공천을 위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국힘 전 대표와는 어떤 인연으로 언제 만났으며,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는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언제 명태균 대표가 만났는지,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김태열 소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